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성차별, 성희롱 근절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겠다. 또 소통 창구를 만들고 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겠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동안 이런 것들도 없었냐 하는 반문도 나오게 합니다. 시장실 수면실을 없애는 게 과연 성폭력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아침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기분입니다. 12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동의회가 의회 전문위원들의 사무 범위를 개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회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문정지구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업 유치와 문화자원 육성을 골자로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는 기초의회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노원구의회에서도 갑론을박 끝에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89명 늘면서 사흘째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만 70%의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시장과 음식점, 놀이교실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4명이 됐습니다. 상인이 23명이고 가족과 지인이 11명입니다. 종로구의 음식점과 놀이교실 관련해서도 어제 15명의 추가 확진이 확인되며 누적 확진자는 모두 204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의 요양원, 화성시의 학원, 안양시의 종교시설 등에서도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이 올해 세 차례 유행 중 가장 큰 규모라면서 지난 2주간의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10일까지 2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39.1%에 달했습니다. 경기는 26%, 인천 5.1% 등 이 수도권에서만 70.2%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감염 경로 현황은 확진자 접촉이 40.1%로 가장 높았고 지역 집단 발생이 28.4%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집단 감염이 상점과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사람 간 접촉이 발생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 곳곳에서 150여 개의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됩니다. 의심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번호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11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68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673명,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입니다. 서울에서 210명, 경기에서 225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인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2년 만인데요. 그동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서울시 의회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법 개정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시회 지방분권 TF 단장으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의원 연결해서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김정태 의원입니다. 네. 자, 이번 법 개정 누구보다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쪽짜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셨는데 어떤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방 분권이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을 다시 추진하는 성장판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기존의 지방자치에서 지방 분권으로 나가는 그 과정이 지난 2년 동안 진행돼 왔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큰 기대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많고 실망도 있고 오히려 분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근본적 목적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거였는데요.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그 과제였던 지방자치회 구성에 관련된 조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의회 민주주의, 지방의회를 실현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의회를 비롯해서 17개 광역시도회가 강하게 주장했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정수 내가 아니라 4분의 1씩 단계적 실행에 대해서 매우 실망이 큽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 현 지방자치 현장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지방의회의 그 역동적인 모습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국회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편견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의회 구성과 이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이 축소됐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예.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네. 대응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 후속 조치는 주로 이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예. 그 행정안전력 시행령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요구사항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을 동자 법안으로 하는 이해식 의원의 법도 발의되어 있고요. 예. 그런 법안이 우리 국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회 관련돼서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법률에서는 반영 안 됐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광주시, 수원시 등 전국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기존에 우리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중단 없이 주민자치회가 실행되고 또 확대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예. 자, 아쉬움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분명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담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번 법 개정을 예, 통해서 지방정부나 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이번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적지 않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를 보려면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법률이 있듯이 지방정부에는 조례란 이름의 자치입법권이 있습니다. 예. 주민의 대표가 만든 자치입법권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더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것은 정말 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방의회 광역기초에서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더 정립해서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 권한이 더 주어진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도 더 막중해진다는 뜻이겠죠. 모쪼록 그렇습니다. 개정하길 잘했다 이런 평가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네네, 잘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인 김정태 의원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의회에서는 사무국 전문위원회 사무분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회는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한 반면 행정안전부는 의회의 이런 활동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이 소식은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전문위원회 사무분장 개정이 안건의 주된 내용으로 진선미 강동구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위원이 구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원사항을 지원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사무분담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의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강동구의회가 개정한 이번 규칙이 의회 권한 밖에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 전문위원회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개정된 이번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위법 논란이 된 이유입니다. 규칙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는 않는데요. 그 규칙을 개정한 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개정이 된 거라고 하면 이게 법령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규칙 개정을 추진한 진선미 의원은 의회 사무분장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나온 의회 규칙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의회는 해당 법에 따라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서울시 20개 자치구 지방의회가 의회 사무분장 규칙을 의회 규칙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의회 규칙으로 보고 그럼요. 네. 다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다 받아서 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구가 의원 발의로 대표.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무분장 규칙 개정 권한이 있는 데다 의회가 제시한 의회 규칙은 행정이나 간담회 등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사무분장은 대외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강동구의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설혜영 의원이 어제 용산경찰서 출석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시민행동과 함께한 설 의원은 구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이를 바로잡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신장석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고소한 건 의정 활동의 재가를 물리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변호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정재 의장은 신상 발언에서 구청장 재산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잠시 보류한 건 법적인 검토를 위한 것이었는데도 설 의원이 SNS와 천막 농성,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됐던 노원구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노원구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 노원구 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노원구청 집단 감염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15일 늦게 1차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집단 감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 노원구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선 내년도 노원구 예산안이 심사됩니다. 계획된 예산액은 1조 315억 원 상당, 올해보다 599억 원, 6.17% 증가해 최초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 사업 예산 확대로 세입이 다소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규모가 늘어났지만 세입 예산 증가 분야 많은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의 매칭 사업, 법정 경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매칭 사업 등으로 인한 구비 분담분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살림살이는 빠듯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주민 복지 분야만큼은 꾸준히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암산과 화랑대 철도공원 등 4개 권역 힐링타운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발맞춰 도서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공공용지로 3,000평의 땅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그 공공용지에 도서관, 체육관, 주민센터, 상업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노원의 문화의 중심이 강원대역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노원구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원구 내년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1948년 당시 제주 인구의 10%인 3만 명이 희생된 비극,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현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표류 중인데요. 노원구의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경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확한 진상 규명을 담은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포류 중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건 의원은 반대의 뜻을 보였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주 4.3 사건에 대해 노원구에서 촉구 건의안을 낼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 보이기에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촉구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찬반 표결이 진행됐고 결과는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그동안 애써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4.3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은 되지 않았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결의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발의되었고 강서와 은평구 등에서도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의안들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계속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보상 액수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송파구가 문정지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산업과 문화를 통한 동남권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된 송파구 문정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 문정지구 발전의 키워드는 산업과 문화로 요약됩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자체 문화 자원을 육성해 상업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됩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의 문정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 문정지구 일대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4차 산업 기반의 기술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구직자를 연결하는 앵커 시설을 거점으로 지역 발전의 핵심인 경제 기반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정지구의 상업화도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기업 입주가 진행되면서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주말이나 휴일을 거치며 인구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썬큰 광장에 개폐식 돔을 설치하는 한편 대형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책 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자체 문화 사업을 육성하며 유동인구 비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 및 핵심 앵커 시설 활성화가 필수적이었고요.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역의 입지 여건을 집중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문정지구 일대 발전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향후 5년간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주변에 정부와 서울시 예산 4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민과 대학이 상생하는 안암 창업밸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성북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79회 성북구 의회 정례회 도시관리국 예결산 심의. 이 자리에선 안암 창업밸리 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안암 창업밸리 사업은 정부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예산만 해도 향후 5년간 국 10위를 합쳐 486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안암동 첫 주민 소통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안암 어울림센터라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저희가 사업이거든요. 성북구는 안암 어울림센터 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 토지주와 매매 계약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는 안암 어울림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이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공간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설계 시공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 재배치라든지 공간 배정을 한번 협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성북구는 안암 창업밸리는 창업에 역점을 둔 사업이라며 고려대 캠퍼스 안에 창업 스튜디오와 창업 스테이션 등이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육성 지역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 학생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생들과 주민들하고 같은 같이 해보자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뭐를 해요? 창업 그 지원을 위해서 창업 스튜디오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창업 활동은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장밋빛 기대 속에 이제 막 사업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안암 창업밸리 사업. 사업이 끝나는 2024년이면 주민과 대학이 상생하는 글로벌 창업밸리로 거듭날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용산구는 해방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건설에 나섭니다. 대상지는 용산 이가동 47회 2에 있는 노회 주차장으로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입체화 시설을 조성합니다. 주차 면수는 기존 26면에서 54면으로 늘어나고 2층과 3층에는 운동시설과 다목적실이 들어섭니다. 코로나로 자선 냄비와 연말 봉사 활동이 얼어붙었습니다. 끼니조차 어려운 사람들, 지금 이 시간 문을 닫고 있는 가게들도 많지만 주식은 오르고 집값은 뛰고 있죠. 어딘가 잘못된 건 확실한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적나라하게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포스트 백신 시대에도 사실 걱정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